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유은입니다. 갱년기는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혈관 운동 증상이나 대표적인 게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와 함께 갑자기 덥다가 추워지면서 발한 증상이 나타나는 안면 홍조와 발한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우울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수면장애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온몸이 뻑적지근한 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비뇨 생식기계가 위축이 옵니다.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질 건조증이 오게 되고요. 빈뇨라든지 절박뇨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결핍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알츠하이머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쿠퍼만 지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상담을 해봐라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열거한 갱년기 증상의 경중증도가 중요치 않고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뜨린 거를 해서 병원을 바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면 홍조나 발한으로 인해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대인관계에 어떤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발한 또는 홍조 이런 증상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잠을 쉽게 못 이루게 되고 또 자꾸 자다 깨게 되고 새벽엔 더워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안면 홍조 발한 증상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겠죠.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거죠. 난소에서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시상 하부 체온 그 평형 중추가 좁아지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한이라든지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상 지질혈증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이 교감신경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좀 더 취약한 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박적이거나 불안하거나 우울증 이런 거가 있어서 남들에 비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생식기계 노화에 관련된 유전인자들이 폐경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30대 후반부터 해서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자들은 갑작스럽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남성들은 후반부터 천천히 줄어들게 되면서 피로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성기능 이런 것들 조금 장애가 오게 되는 거지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경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더 악화가 되거나 발생하는 질환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심장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골밀도도 유지를 시켜주고 여성 호르몬이 보호하고 있던 그런 기능들이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 발생 위험도가 폐경 이후에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알츠하이머도 폐경 이후에 조금 더 좀 호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성 호르몬이 단지 생식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인지 기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일부 다 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우울감이 좀 많으신 분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우울증이 진단이 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조기 폐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고요. 조기 폐경과 자연 폐경은 결국 결과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식기계라든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골이라든지 비뇨 생식기에 오는 영향은 똑같은 영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조기 폐경 환자들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안면 홍조 발화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거의 한 80%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1, 2년이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5%에 있어서는 60세 이상까지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피로감이나 우울감, 내 몸은 또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죠. 좀 호전을 하게 되고 또 적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여성 호르몬 치료겠죠.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피부에 바르게 되면 모든 증상이 좋아집니다만 여성 호르몬을 쓸 수가 없거나 또는 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비호르몬요법을 하게 됩니다. 항우울제를 쓰거나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통증을 조절하는 약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다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게 되죠. 유방암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에 의존적인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큰 위험도는 혈전증이고요. 혈전증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가 없겠고요. 유방암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호르몬이 암 발생 원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확 자라게 되겠죠. 종양이 커지는 것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지 암 발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많이 추출해낸 고용량을 먹는 게 건강기능식품인데 거기에 효과 입증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콩이 들어가 있는 두부, 청국장, 된장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단백질 섭취도 하게 되고 식물성 호르몬을 먹어서 좋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갱년기 증상을 치료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균형 잡힌 식단을 하고 체중 조절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없애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쓰는 것들을 이소플라본이죠. 식물성 호르몬이라고 쓰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 효과나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에 든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다 섭취라든지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인삼, 홍삼이 효과가 있다, 석류가 효과가 있다, 마가, 백수호가 효과가 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현재로서는 효과가 있다라 어떤 근거가 되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제 적정 체중 유지, 어떤 중등도 정도의 주 5회, 한 50분 이상 정도 되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식단을 하고,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성들만 폐경과 노화를 동시에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해를 하고 괴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래도 힘드시면 우리나라는 병원의 문턱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경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서 호르몬 치료든지 비호르몬 치료든지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시는 게 폐경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건강한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